저희가 마침 또 준비했던 얘기가 이제 미중 갈등 얘기인데 항상 미중 갈등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변수에 있어서. 저희가 보면은 아까 말했던 뭐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도 많이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뭐 맞습니다. 미중 수출 비중을 보면 뭐 퀄컴이 가장 많고요. 퀄컴 같은 경우에 60%가 넘더라고요. 그러고선 뭐 엔비디아도 20%가 넘고 이런데 이런 미국 기업들의 미중 갈등에 노출됐을 경우에 또 가파르게 오른 주가는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뭐 충분히 예상된 일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미중 갈등과 미국 반도체 기업들, 미국 첨단 기업들.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주가에 반영된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상 지금 중국 경기가 상반기에는 리오프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런 미중 갈등이라는 부정적 재료가 조금 희석이 된 측면이 있어요. 네. 근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효과가 약화될 수밖에는 없는 국면으로 진입을 하다 보니 오히려 이런 미중 갈등이라는 이슈가 더 커 보이는 상황들이 올 수 있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중장기적으로는요, 이러한 갈등들이 이 서로 간의 이 반도체 투자를 더 강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절대 나쁘지 않은 이슈라는 건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1,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뭐 연합군과 그리고 이제 뭐 나치 독일이 싸우면서 사실상 그때가 가장 인류 역사상 기술 발전을 혁신적으로 했던 시기다. 이런 네. 좀 가슴 아픈 비유들이 많아요.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정말 잔혹한 무기다라고 얘기하는 원자폭탄도 그 당시에 개발이 됐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것들을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모든 장비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그러니까 만드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첨단 이 미세 공정을 만들 수 있는 반도체 장비인 EUV. 이 EUV도 미국이 이제 ASML한테 중국에는 수출하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EUV 장비를 조달할 방법이 막혔거든요, 중국은.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모든 장비와 내지는 기술과 특허를 틀어쥐고 중국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이제 문을 걸어 잠가버린 거죠.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럼 쫓아오지 말란다고 그냥 안 쫓아갈 건가? 절대 그럴 수는 없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가의 사운, 사운이 아니죠. 국가에 어떻게 보면 국운을 걸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쫓아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면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은 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밖에 없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AI 측면인데 중국은 이제 뭐 사회주의, 전체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민간과 사실은 공공 영역의 데이터를 거진 다 국가가 100% 통제를 해요. 네. 아시겠지만 뭐 알리바바도 거진 국유화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대부분의 어떤 포털 사이트의 데이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카카오톡처럼 쓰고 있는 뭐 내 위챗이나 이런 부분의 어떤 데이터들도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공산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데이터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중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금 중국이 AI에 있어서 더 앞서갈 수 있는 환경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각자가 잘하는 영역을 가지고 아마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어떤 그런 관계에 나타날 텐데 중국의 대표적인 AI 기업이 이제 뭐가 있나라고 보니까 비상장이긴 한데요.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틱톡으로 유명한 바이트댄스. 이 바이트댄스가 뭐 사실상은 중국에서 이 안면 인식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영상 데이터의 AI의 가장 1위 권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가보시게 되면 다들 깜짝 놀라시는 게 안면 인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면 인식에 있어서 또 권위자 중에 하나가 이제 센스타임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이제 상장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주가는 이렇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중국 AI의 선두에 서 있다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중국은 어찌 보면 AI의 쌀인 데이터에 대한 우위가 있는 거고요. 근데 중국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데이터보다는 사실상 장비 그리고 기술 특허에 우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서로 간에 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치고받고 싸운다는 게 직접적으로 부딪힌다는 거라고 하기보다는 기술 경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네. 그 이번에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반도체 회사에도 뭐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뭐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수출을 못하는 대신에 그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면서 이 기업들은 더 나아질 수 있다,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정적, 긍정적인 게 다 있겠지만. 그렇죠. 결국에는 이 기업들을 키워야 국운을 키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기업의 명운에 국가의 앞날이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전폭적으로 보조금도 주고 그리고 이제 규제도 완화해서 이 기업들을 키우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 기업들도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근데 이제 좀 난감한 상황은 중국 편을 대놓고 들기도 어렵고 그리고 미국 편을 대놓고 들기도 어렵고 우리나라는 사실상 그 중간에서 아주 미묘한 줄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줄타기를 잘하면 사실은 양쪽 다한테 필요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줄타기를 잘 못할 때는 둘 다한테 사실 미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저희 기업들과 정책 당국자들이 잘 헤쳐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뭐 지금 이 얘기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마이크론 제재한 뒤에 그 부족분을 놓고 중국은 채워달라고 하고 미국 의회는 채우지 말라고 하고 물론 이제 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한국 반도체를 넣고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럼 그 구체적인 사례로 여쭤보자면 이번 마이크론 제재로 인한 논란은 어느 쪽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정치적으로는 어느 쪽에 사실은 편들기라고 편들기라고 하면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뉘앙스를 표현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사실상 지금은 미국 쪽에 지금 손을 들어주는 그런 목소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정치와 기업이 반드시 100% 같이 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정치적으로는 모종의 메시지를 냈어도 사실은 민간까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논리이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 정치와 기업이 따로 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물론 따로 가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세미나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참석하신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량 경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량이라는 거는 정치는 조금 차갑게 하지만 경제는 온건하게 간다라는 그런 추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상은 이런 정량 경온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의 대응 문제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미중 갈등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말 나온 김에 삼성전자 잠깐 여쭙고 가겠습니다. 상반기에 가장 사실 힘든 고개가 감산을 할 때까지의 고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산을 지금 자연적 감산이 아니라 이제 인위적 감산까지도 고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어려운 고비는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아마 7월 중순쯤 있을 텐데 두 기업 모두 사실상 좀 반도체 부분 아직도 적자 낼 거라는 전망은 아직은 변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회복은 되지만 사실 굉장히 느린 회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느린 회복이라는 것들은 스마트폰, PC 이런 것들을 좀 수요하는 미국 경제, 중국 경제의 회복이 좀 느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바닥은 찍었는데 사실상 그 회복 속도가 상당히 느린 와중에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주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I를 좀 땡겨서 선반영을 하면서 지금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상향하는 트렌드는 변함은 없겠지만 아마도 그 변동성은 생각보다 좀 커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7만 원을 넘었는데 일단은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어떤 뉘앙스를 좀 풍길지 결국에는 하반기 수요에 대해서 아마도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기업들 컨퍼런스 콜 하는 7월 중순이 상당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중 갈등 얘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뭐 치열하게 싸울 듯 하다가 지난 주말에 백악관에서 화해 얘기도 슬쩍 나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그 패권 경쟁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네,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내년 연말 그러니까 11월에
지금 미국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내년부터는 미중 화해를 좀 정치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선 운운하면서 미중 화해를 얘기하기는 아직까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의 사실은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아직까지 수출 제재를 풀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실질적인 조치의 변화 없이 나오는 화해 제스처는 사실상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화해 얘기도 좀 나오고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지만 아직은 조금 이른 게 아닌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